ESM TV. 안녕하세요. 예술강사 권리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술강사 권리찾기 두 번째 시간에는 취업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조윤재 강사님, 취업 규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규칙이라는 단어가 약간 법보다는 약한 근데 그 학생 때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 이게 네, 어려워요. 이거 맞아, 어려워요. 어렵죠. 네. 아까도 그거 뭐 아니요 아까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지난 편에도 노무사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반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끝나고 책 봤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사실은 저한테는 많이 생소합니다. 네,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직장 질서라든지 임금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딱 제시하는 건데, 다른 말로 사규 또는 보수 규정, 인사 규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군대 내규 뭐 사규 그런 말인가요? 좀 딱딱한 느낌이죠. 그렇죠. 어쨌든 네. 뭔가 법은 아니나 지켜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규, 사규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윤석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 취업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동자들이 회사의 취업 규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잘 알아야 되는 걸까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짓는 유일한 규범이 취업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근로계약은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정하지만 취업 규칙은 집단적인 다수의 노동자의 노동 규범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아무개가 마음에 들어서 너 일 잘하니까 예쁘니까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역차별을 받게 되잖아요. 역으로. 그럼요. 네. 예쁜 잘생긴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의 사업주의 일방적인 전횡을 막는데 또 쓰이는 것이 취업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그 취업 규칙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어디를 찾아가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업 규칙 좀 보여주세요. 가서 뭐 인사과에 찾아가거나 이러면 인사과에서 그런 캐비넷에서 꺼냈다. 이러면 이게 게시 의무 위반이 되죠. 그 휴게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탕비실 노동자들이 오가면서 신문 들춰보듯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업 규칙의 게시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도 봐도 그건 무방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거든요. 물론 이 취업 규칙 자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최초로 만들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회사의 그 취업 규칙이 적용받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청취서를 딱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아. 그런데 이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에 의해서 이것도 일종의 그 법의 효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최저 기준 받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다 최저임금만 받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이상을 받는 경우는 취업 규칙에 의해서 뭐 몇 호봉 누구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취업 규칙의 효력이라 볼 수 있죠. 호봉도 취업 규칙 안에. 그렇죠. 오, 우리는 호봉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취업 규칙이라는 게 그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좀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저희가 피해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저희가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 예. 일단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회사가 운영을 할 때는 취업 규칙이라는 게 변경될 수 있죠.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다. 뭐 휴일을 뭐
변경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될 때는 그냥 의견 천치만 하면 되는데 불리하게 변경된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없어진다거나, 그다음에 휴일을 축소한다거나, 휴가를 없앤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그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방식은 회의 방식을 통해서.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게 이렇게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거부를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 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취업 규칙을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 뭐 김대리 들어와, 김 과장 들어와 그러면서 사장님이 동의 사인해 이러니까 각계격파를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변경을 뭔가 요청하고 싶다. 그런 요청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뭐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 좀 올려줘. 네. 근데 그래 올려줄게. 회사가 순순히 해주지 않겠죠. 그러려면 이제 노동자합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취업 규칙이 있고 거기 이제 뭐 모든 걸 다 넣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것들은 그러면 이제 회사 마음대로 조금 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명절에 떡값을 그냥 이제 막 우리 고생하니까 줬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획가 없지만 회사가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이 명절 때마다 줬던 이런 떡값들은 실제로 이것을 취업 규칙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폐지했다. 그러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행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서 떡값을 없앤다는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만약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되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럼 이제 취업 규칙에 대한 법적인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그럼 우리 예술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이 취업 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적용이 돼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사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들어왔나 확인해 봐야겠다. 이상한데? 잠시만, 수업 날짜가 뭐야? 교통비 너무 적게 들어왔는데? 뭐야? 짜증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그 연극 분야 강사 안수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수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시죠? 그 오늘 강사료 들어온 걸 확인했는데 네. 교통비가 작게 들어와서 네네. 잠시만요. 네. 강사 번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1, 2, 3, 4, 5, 6, 7번이요. 그 제가 원래 교통비가 이제 2만 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네. 계산해 보니까 12,000원 들어와 있네요. 강사님 저 확인해 보니까 네. 12,000원 맞습니다. 왜요? 저 작년에 계속 2만 원씩 받았는데? 그게 올해부터 교통비 지급 기준이 좀 바뀌어서요. 교통비 지급 바뀌었다고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저 올 초에 근로계획서 작성하실 때 오셨었죠? 그죠? 네, 거기 취업 규칙에 대해 동의하신 거에 다 적혀 있었거든요. 취업 규칙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거기 명시가 돼 있었고요. 선생님이 동의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계약서 하러 갔을 때 뭐 이제 네. 동의서가 많잖아요. 네. 솔직히 뒤에 선생님들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한 건데 그렇게 했다고 돈을 작게 받으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지 않나요?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예술 강사는 매년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죠. 불법이죠, 이거는. 아니요, 불법이라니 선생님 너무 흥분하셨고요. 네, 근로 조건이 새로 계약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사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새로 계약한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돌아가고 그럼 제가 원래 2만 원 받던 게 그 12,000원 받아도 아무 뭐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선생님 10년째 취업하신 거네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10번 취업 성공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예술 강사 너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사례를 봤는데 노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의 동의서를 따로 받는다고 하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사명을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건지 법적으로 온당한 대우인 건지. 그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취업규칙의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고 다만 이런 취업규칙이 있다 이런 고지의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뭐 근로계약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또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다른 문제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8년 차 해오면서 네. 그 최대 시수가 이제 매년 바뀌었거든요. 그게 뭐 그렇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인지 뭔지 어쨌든 분명히 처음에는 더 많았었다고 제가 선배 강사들한테 네. 들었었고 제가 처음에 예술 강사가 됐을 때는 476이었다가 300대였다가 네. 뭐 300 후반대로 갔다가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쪽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희한테는 되게 와닿는 중요하죠. 네. 오히려 많아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1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입사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입사하신 분들이 쭉 자기가 재직 기간 중에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새로 입사를 하게 되면 침해받을 기득권이 없다는 게 또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 아니요 이해되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60시간까지만 딱 올릴 수 있어요, 시수를. 네네. 네, 수업 시간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60시간이 넘어도 올려서 이렇게 수업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60시간 정확히 뭐 59시간 이렇게 딱 책정이 돼서 내가 60시간보다 수업을 많이 했어도 그 이상의 그 수업료를 올리지도 못하고 못 받는 거죠. 이거는 부당한 게 아닌가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사업주의 재량이에요. 그 정도는.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는데 일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 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60 그 시수를 초과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못 받냐?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올리는 거는 그 시스템의 그거니까 회사 재량이지만 일한 거는 기왕에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겠죠. 저도 한번 전화 받은 적 있어요. 80시수 올렸는데 네네. 전화해서 왜 이렇게 올렸냐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허위로 날짜로 적길 바라신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래요.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으시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59 이상 아예 안 올라가지죠? 저는 올해 지금 저번 주에 처음 수업을 나가서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일을 하셨다면 일을 했다는 명확한 이제 그걸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법률적으로 분쟁했을 때 일을 안 해도 달라고는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되게 불쌍하네요. 그러네. 뭔가 계속 이제 여러분 힘내요. 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어서 너무 아니 선생님께서 노무사님께서 죄송할 건 아니죠. 이 네. 법이 이렇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아닙니다. 그냥 아니요, 개인적인 말씀하셔도 돼요. 법을 모르면 의혹이었는데 네, 한계를 조금 느껴서 명확해지긴 했는데 조금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요. 네, 화이팅. 네. 자, 이렇게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두 번째 취업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윤재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모든 단어들이 생소해서 저는 네. 많이 배우는 느낌이라서 노무사님과 진행자님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 각계격파라는 아까 워딩을 쓰셔가지고 그렇다기보다 조금 우리들이 항상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법이라는 건 최소의 구제 기관이거든요. 법률로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로 할 수 없다면 자력 구제, 즉 노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노동법에 대해서 예술 강사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술 강사 권리 찾기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 시간에 대해서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